내 나이에도 사랑이 오더라. 황혼의 사랑과 상속의 그림자. 제1장 식탁 위의 폭탄 선언. 나 다시 사랑하고 싶어.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다. 김정희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엄마, 뭐라고요? 아들 민수가 밥그릇을 놓으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4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들었잖아. 나 혼자 사는 거 이제 지겨워. 좋은 사람 만났거든.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이 말을 하기까지 2달을 고민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한도윤이라는 남자 71세. 그는 중고서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녀였다. 응, 도서관에서 만났어. 한도윤이라고 서점하는 분이야. 참 좋은 사람이더라. 정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의 딸 미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엄마, 그런데 갑자기 왜? 갑자기는 무슨?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야. 나도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 외롭지.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미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가정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야지.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사랑이라도 해보고 싶단 말이야.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수가 목을 가다듬었다. 엄마, 그 양반 어떤 분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거지. 엄마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아, 참. 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만약에 내가 재혼을 한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너희 아버지 보험금에 집값, 예금까지 적지 않은 돈이잖아. 혹시 내가 딴 남자랑 살면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릴까봐 무섭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알아. 너희가 걱정되는 마음.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 오랜만에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즐겁더라고. 책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런 기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나. 지연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급작스럽긴 해요.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말도 맞아. 하지만 내 나이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 건강할 때 해야지.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가족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도윤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을 다시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을 놓고 싶지 않았다. 제2장 의심의 그림자.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며칠 후 민수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다. 화면에는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 주의보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또 시작이야? 정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시작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가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확신하세요? 만나보면 알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편에도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주 도윤이 무릎을 짚으며 일어서는 모습을 본 후부터였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도윤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 스치는 고통의 표정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관절염인 것 같았다. 혹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도윤의 중고 서점을 찾아갔다. 작은 가게 안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났다. 정희 씨, 어쩐 일이세요? 도윤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정희는 서점을 둘러보며 관찰했다. 가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도윤이 직접 쓴 책 추천문들이 붙어 있었다. 사기꾼이라기엔 너무 정성이 들어간 공간이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둘은 가게 한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도윤이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정희는 그의 손을 유심히 봤다. 책을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 잉크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손가락. 이런 손으로 사기를 친다고? 정희 씨,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정희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 관계를 반대해요. 아, 그러시구나.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반응이죠. 갑자기 나타난 늙은 남자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만약 제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시면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도윤의 솔직한 말에 정희는 마음이 놓였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죠. 저는 정혜 씨 돈에 관심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무릎이 좀.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역시 몸이 안 좋았다. 혹시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것은 아닐까? 병원은 다니세요? 가끔 가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윤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불안했다. 그날 밤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나 좀 고민이 생겼어. 무슨 고민이세요?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알아.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돌봄이 필요해서 나한테 접근한 거라면. 정희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한편으로는 도윤을 의심하는 자신이 미웠지만 가족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3장 분실 사건의 진실. 일주일 후 정희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은행에서 돈을 찾고 난 후 통장과 도장이 든 봉투를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이다. 엄마,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모르겠어. 은행에서 나온 후에 도서관 갔다가 그분 서점도 들렀는데. 설마 그 서점에서? 미나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리가. 아니, 모르겠어. 정희도 흔들렸다. 봉투 안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200만 원도 들어 있었다. 엄마, 당장 그 양반한테 연락해 보세요. 민수가 다그쳤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윤 씨요? 나 정희예요. 아, 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게 오늘 제가 서점에 갔다 온 후에
중요한 봉투를 잃어버렸거든요. 혹시 거기서 본 적 있으세요? 봉투요? 어떤 봉투인데요? 은행 봉투예요. 통장이랑 돈이 좀 들어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없네요. 서점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곳은 안 가셨어요? 도서관도 갔는데.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정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CCTV가 있는 곳 다시 찾아보고 경찰서나 주민센터 분실물센터도 연락해 볼게요. 고마워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가 말했다. 엄마, 그 양반 반응이 어땠어요?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진짜 모른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어.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도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가족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어머니, 일단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부터 하시고 경찰서에도 신고하세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씨, 저예요. 혹시 주무시기 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봉투 찾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어디서?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요? 10분 후 정희는 집 앞으로 나갔다. 도윤이 손에 익숙한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도서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정희 씨가 책상에 앉을 때 봉투를 옆에 놨다가 일어날 때 빼먹고 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청소 아주머니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봉투를 내밀었다. 확인해 보세요. 다 들어있나? 정희가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도 돈도 모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봉투 안에 뜻밖의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흰 봉투를 꺼내며 물었다. 아, 그거. 저희 관계에 대한 자식분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정희가 봉투를 뜯어보니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김정혜 씨 자녀분들께 저는 한도윤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머니의 재산에 일체 관심이 없으며 상속권에도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와의 동반자적 관계뿐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머니의 모든 재산집,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2. 혼전 재산은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3. 만약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겠습니다. 4. 어머니께 만약에 일이 생기실 경우 모든 재산은 자녀분들이 상속받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한도윤 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필요해요. 자식분들이 안심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때 집에서 민수가 나왔다. 엄마, 누구세요? 아, 이분이 한도윤 씨야. 봉투 찾아주신 분. 민수는 도윤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고맙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이거 봐. 정희가 편지를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표정이 변했다. 이, 진짜 쓰신 거예요? 네. 어머니와 자식분들이 안심하셨으면 해서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기꾼이라면 이런 각서를 쓸 리가 없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세요. 늦었어요. 도윤이 정희에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내일 또 뵐까요? 네, 좋아요. 도윤이 돌아간 후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다. 엄마, 이분 진짜 좋은 분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하지만 여전히 걱정돼요. 뭐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정희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다.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조심할 건 조심할게. 하지만 남은 인생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알아요. 근데 엄마가 우실 때 보면 우리도 같이 마음 아파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너희가 걱정해주는 마음 알아. 조금만 더 지켜봐 줄래?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도윤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고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제4장, 진짜 걱정의 무게. 며칠 후 정희는 가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도윤도 함께하는 자리였다.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다 말해봐. 미나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제일 무서운 건 돈이나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엄마가 또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맨날 우시고 밥도 안 드시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엄마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까지 잃을까봐. 그런데 또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가시거나 하면 엄마가 견딜 수 있을까 싶어서. 정희는 자식들의 진심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연이 말을 이었다. 혹시 서로 아프시거나 하실 때 저희가 돌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지금도 어머니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두 분을 모시려면. 아, 그런 걱정이었구나.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혼자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이때 도윤이 입을 열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도윤을 바라봤다.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정혜 씨에게 짐이 될까 봐요. 도윤이 무릎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관절염인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정혜 씨가 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부담스러우실까봐 망설였습니다. 정희가 놀라며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걱정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안 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윤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정혜 씨에게 평생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어요. 언제 아플지, 언제 먼저 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아프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혜 씨께 전적으로 의존할 생각은 없어요. 중증 질환이나 치매 같은 게 생기면 전문 시설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도윤의 솔직한 말에 모두가 조금 놀랐다.
그리고 정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식분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현실을 인정해야죠. 저희 나이에 로맨틱한 사랑만 꿈꿀 수는 없어요. 서로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도윤 씨한테 모든 걸 의존할 생각은 없어. 서로 동반자로서 지낼 수 있을 때까지만 함께하는 거지. 미나가 물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혼은 하실 거예요? 정희와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다. 일단은 결혼보다는 파트너십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 정희가 말했다. 파트너십이요? 응. 각자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그렇게 지내보면서 정말로 함께 살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거야. 도윤이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함께 살게 된다면 재정은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할 거예요.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고 공동으로 쓸 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소액만 넣어두고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실무적으로 물었다. 정기검진 결과는 서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자녀분들께도 연락망을 만들어 드리고요. 도윤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혹시 둘 중 한 분이 먼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죠. 무리해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조금 안심이 돼요. 정말? 정희의 눈이 밝아졌다. 네. 처음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니까 믿음이 가요. 미나도 동의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지연이 말했다. 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어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식사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좋은 생각이야. 정희가 손뼉을 쳤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인정해 주는 거야? 조건부로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말씀하신 약속들 다 지키시면요. 도윤이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모신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한다고 해주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했다. 가족들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걱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방법도 찾았다. 제5장 새로운 시작의 규칙들. 한 달 후 정희와 도윤은 약속했던 대로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지연이 합의서를 들고 말했다. 김정희, 한도윤 파트너십 합의서. 첫째, 재정관리 각자의 재산은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둘째, 생활비 부담 각자의.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며 공동활동 비용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일정액을 입금한다. 도윤이 보충 설명했다. 공동 계좌에는 각자 월 10만 원씩만 넣기로 했어요. 외식비나 여행비 정도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셋째, 건강관리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결과를 서로 공유하며 중대한 건강 문제 발생 시 즉시 가족들에게 알린다. 정희가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치매나 중증 질환이 생기면 전문 시설 이용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어. 넷째, 거주 형태. 당분간은 각자의 집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할 경우 6개월 전에 가족들과 상의한다. 다섯째, 응급 상황 대응.
응급연락망을 작성하여 서로 및 가족들과 공유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한다.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렇게 자세히 정리하시다니 정말 현실적이네요. 여섯째, 관계 정리. 어느 한쪽이 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정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 조항이 중요해요. 서로 부담 갖지 말고 편할 때까지만 함께 하자는 뜻이거든요. 일곱째, 가족과의 관계. 5월 1회 이상 양쪽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중요한 결정은 가족들과 상의한 후 결정한다. 지연이 합의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저희도 안심하고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니까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그럼 이제 우리 관계 인정해 주는 거지? 정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한도윤 선생님도 저희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윤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정희와 도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일 만났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산책도 함께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다. 정희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다.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나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매일매일이 즐거워. 한도윤 선생님도 좋은 분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 숙제 도와주시더라고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분 참 세심해. 내가 감기 기운 있다고 했더니 생강차 끓여서 갖다 주시고. 정희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다. 그런데 엄마 혹시 나중에 정말로 결혼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좋은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정희가 생각에 잠겼다. 오히려 이렇게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부담될 수도 있고. 그때 도윤이 정희의 집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제는 도윤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식인데요? 제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정혜 씨랑 같이 진행하려고 해요. 와, 정말요? 정희가 기뻐했다.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요. 정혜 씨가 전직 선생님이시니까 진행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서요. 어머니, 좋겠다.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미나가 말했다. 그럼 우리 손자도 가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물었다. 물론이죠. 세대 간 교류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제6장 6개월 후의 평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정희와 도윤의 파트너십을 평가해보는 시간이었다. 어떠세요? 지난 6개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연이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희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도윤도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이제 함께 살 계획도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처럼 각자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더 가까이 있고 싶기도 하고 저는 정혜 씨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정혜 씨 집으로 가든 정혜 씨가 제 집으로 오시든 아니면 새로운 곳을 구하든 도윤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곳이요? 미나가 놀라며 물었다. 네. 둘 다 추억이 많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전세로 구하면 돼요. 둘이 보증금을 반반씩 내고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반반씩 나눠 갖는 거죠. 도윤의 현실적인 제안에 가족들이 감탄했다. 그런데 만약 함께 산다면 생활 패턴이 달라서 힘들지 않을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일단 한 달 정도 시험 삼아 살아보려고 해요. 정희가 말했다. 시험이요? 응. 내가 도윤 씨 집에서 한 달 살아보고 도윤 씨가 우리 집에서 한 달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함께 살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민수가 찬성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어떤 상황이요? 황혼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대부분 자식들 반대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보다 훨씬 심한 분들도 계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경험을 나누는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요. 도윤의 제안에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모임이요? 황혼 연애를 하는 어르신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모임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거든요. 지연이 공감했다. 그런 모임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나도 동의했다. 그럼 진짜 해봐요. 저희도 도울게요. 민수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말 고마워. 정희가 감격했다. 그날 이후로 정희와 도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황혼사랑 가족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모임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정희가 모임을 시작했다. 저희도 처음엔 가족들 반대가 심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저는 자식들이 아예 연락도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식들이 왜 반대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해요. 도윤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돈 때문인지, 돌봄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체면 때문인지,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그날 모임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많은 사연들이 나왔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해결책을 찾았다. 다음 달에도 만날까요? 정희가 물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 씨, 고마워요. 뭐가? 제 인생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일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
70을 넘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는 자신들이 감사했다. 제7장 2년 후의 이야기. 2년이 흘렀다. 정희는 이제 77세, 도윤은 73세가 되었다. 둘은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어머니, 많이 달라지셨어요. 미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뭐가?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이 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 정희는 황혼사랑 가족 모임의 리더가 되어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고 지역신문에 칼럼도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상담 오신 분 있어요? 지연이 물었다. 응. 새 가족이 나와. 요즘 정말 바빠.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도윤 선생님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좋대. 무릎도 꾸준히 치료받으니까 많이 나아졌어. 그때 도윤이 장을 보고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어머니 뵈러 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할 테니까 천천히 계세요.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한도윤 선생님 정말 잘해주시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그러게 말야. 나보다 집안일을 더 잘해. 정희가 웃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결혼 생각은 정말 없으세요? 미나가 다시 한번 물었다. 왜? 꼭 해야겠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결혼 증명서가 필요할까? 정희가 생각에 잠겼다. 오히려 지금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 서로에게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 그때 부엌에서 도윤이 나왔다. 무슨 얘기하세요? 결혼 얘기요. 아, 그거요? 도윤이 웃었다. 저도 정혜 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왜요? 지연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결혼하면 서로에 대한 의무가 생기잖아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함께 하는 거니까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도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반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희가 덧붙였다. 서로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처음엔 걱정과 반대로 시작되었던 이 관계가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정리해 두셨어요? 민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당연히 했지. 도윤 씨도 했고, 서로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도윤이 설명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가족에게. 깔끔하게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복잡할 일도 없고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도윤이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한도윤 선생님, 요리 어디서 배우셨어요? 유튜브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혜 씨가 맛있는 거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열심히 배웠어요. 저도 요리 배우고 있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미나가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희와 도윤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가족들 표정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도윤이 말했다.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면 안 된다고 하겠어요. 정희가 웃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정혜 씨가 저를 안 놓아줄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이런 좋은 남자를 어디서 또 찾아요?
둘은 깔깔 웃었다. 제8장 에필로그 사랑의 진짜 의미.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다. 정희는 78세, 도윤은 74세가 되었다. 어느 날 정희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진단이었다. 심각한 건 아니죠?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도윤이 물과 약을 가져다 주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러게 돼서. 무슨 소리예요?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부담스럽죠? 전혀요.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때 민수와 미나가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혈압만 좀 높아서. 한도윤 선생님, 혼자 돌보시기 힘들면 저희가. 민수가 말하려는데 도윤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다만, 도윤이 가족들을 바라봤다. 만약 더 심각해지면 그때는 도움을 요청할게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연이 말했다. 일주일 후 정희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약을 복용하고 식단 관리를 하니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말 고마웠어요. 정희가 도윤에게 말했다. 뭐가요? 아픈 저 돌봐주시느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돌보는 게 당연하죠. 도윤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다. 저도 도윤 씨가 아프시면 똑같이 할 거예요. 알아요. 둘은 꼭 껴안았다. 그 모습을 본 미나가 눈물을 훔쳤다. 정말 아름다워요. 뭐가? 어머니들 사랑이요. 조건 없이 서로를 걱정하고 돌보는 모습이. 정말 그랬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소중했다.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지연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노력해야죠.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황혼사랑 가족 모임에서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다. 젊을 때는 서로를 소유하려 했어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질문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왜 반대하는지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해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도윤이 덧붙였다. 그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돌봄 문제. 하나하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솔직함이에요. 정희가 강조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그래야 가족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모임이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어요. 잘하셨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정희가 격려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말했다. 정희 씨,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엔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정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제9장 5년 후 세월은 빠르게 흘러 정희는 80세가 되었다. 도윤도 76세가 되었지만 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손자, 손녀들이 둘을 보며 말했다. 이제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도윤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우리도 사랑해. 정희가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함께 살 거예요? 글쎄, 가능한 한 오래. 만약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프시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희와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서로 돌봐주는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정말 못 돌봐줄 정도로 아프시면요?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지. 하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할 거야.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정희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어머니, 80세 축하드려요. 민수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고마워.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소원 빌어보세요. 미나가 말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촛불 앞에서 소원을 빌었다. 도윤 씨와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힘을 얻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나서 모두가 박수를 쳤다. 어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지연이 물었다. 비밀이야. 정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그동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어머니가 연애한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된 일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도 동의했다. 그리고 한도윤 선생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지연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은 정희는 눈물이 났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었다. 어머니, 우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행복해서 그래.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정말 행복해서.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희와 도윤은 발코니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정희 씨, 후회 없죠? 뭐요? 나 같은 늙은이랑 지낸 거요. 무슨 소리예요? 제일 잘한 일이에요. 정희가 도윤의 팔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정희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 참 운이 좋았어요.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둘은 조용히 별을 바라봤다. 80과 7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제10장 마지막 이야기 영원한 사랑의 의미. 그로부터 2년 후 도윤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 괜찮아요. 재활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지만 도윤은 크게 낙심했다. 정희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이제 정말 짐이 됐네요. 도윤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기로 약속했어요? 정희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서로 돌봐주기로 했잖아요. 하지만은 없어요. 제가 혈압으로 아플 때 도윤 씨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정희는 매일 병원을 다니며 도윤의 재활을 도왔다. 물리치료도 함께 받고 운동도 함께 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수가 걱정했다.
무리라니.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게 어떻게 무리야. 그래도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중요해. 정희의 의지는 확고했다. 3개월 후 도윤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 씨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아진 거죠. 어느 날 도윤이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 씨, 저 혼자 살아볼까 해요. 왜요? 계속 이렇게 저를 돌보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전혀 안 힘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다 봐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윤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 나이에 환자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요. 정희가 계속 말했다. 그 힘든 것보다 도윤 씨 없는 하루가 더 힘들어요. 정희 씨,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힘들어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기는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도윤의 거동이 불편해진 만큼 정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미나가 감탄했다.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지연도 눈물을 훔쳤다. 저희도 많이 배워요. 어머니들 보면서. 황혼사랑 가족 모임에서도 정희와 도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가 더 소중해져요. 정희가 모임에서 말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정말 깊어요.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밤 정희와 도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희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정희 씨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 나이에 예쁘다니요. 지금도 예뻐요. 가장 아름다운 82세예요. 정희가 웃었다. 도윤 씨도 가장 멋진 78세예요. 둘은 손을 잡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정희 씨, 네. 만약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만약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정희 씨는 또 다른 사랑을 찾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혼자 남아서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정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약속해 주세요. 저는 도윤 씨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도 약속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외롭게 지내지는 않을게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도윤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됐어요. 그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후 도윤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대신 도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끝.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도윤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황혼사랑 가족 모임 사람들, 독서 모임 회원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던 많은 어르신들까지. 정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충분히 사랑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가족들과 함께
도윤의 서점을 정리했다. 도윤이 유언으로 서점을 정희에게 남겼지만 정희는 그것을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도윤 씨도 그렇게 하길 원할 거야. 혼자 지내실 수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당분간은 혼자 지낼 거야. 하지만 외롭지는 않을 거야. 정말 그랬다. 정희는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도윤과의 추억들이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황혼사랑 가족 모임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정희 혼자 진행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랑의 나이는 없어요. 정희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죠. 그래도 사랑은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동안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상대가 떠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정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희는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희는 그 별들 중 하나가 도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게요.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게요. 정희의 약속처럼 황혼사랑 가족 모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그들의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그리고 정희는 여전히 그 중심에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사랑은 나이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준다. 정희와 도윤의 사랑이 그랬듯이 끝.